여기 옅은 금발머리에 살짝 풀린 눈으로 하얀 스커트를 펄럭거리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금발머리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멍청하고 해프며 그리고 아름다운 금발미녀의 대명사이죠. 그녀는 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을까요? 그 탄생부터 죽음까지 영화보다도 비극적인 삶을 산 인물. 오늘의 주인공 바로 섹시 스타 마릴린 먼로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1926년 미국 LA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노마 진이었죠. 그녀의 어머니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화학용품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 이혼 후 재혼하여 두 번째 남편과 살았는데 또 두 번째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던 중에 동시에 직장 상사와 바람을 폈고 그때 마릴린 먼로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로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나게 됐죠. 그녀는 가끔 어머니에게 왜 나는 아빠가 없어요? 하고 물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으니까요. 그러나 그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녀의 어머니는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결국 먼로가 8살 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고아원에 갈 상황에 놓인 마릴린 먼로에게 누군가 구원의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지인 존이라는 남자였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변태 성욕자였고 먼로는 고작 8살에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성적 학대로 인해 그녀는 말을 더듬기도 하고 발작을 일으키며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해버렸죠. 다행히 어머니의 또 다른 친구 그레이스가 먼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사실 먼로는 이 집에서도 그레이스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그레이스는 그 일을 몰랐지만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 달 만에 그녀를 고아원에 맡깁니다. 먼로는 고아원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매일매일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쓸모없다 라는 생각만 할 뿐이었죠. 이런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던 고아원 선생님은 그레이스를 설득하여 결국 다시 마릴린 먼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는 먼로를 다시 집에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먼로는 이번에도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레이스의 남편이 또다시 먼로를 성추행하다가 그레이스에게 그만 들켜버렸거든요. 11살의 먼로는 슬럼가에 사는 친척 그리고 그레이스의 친구들에게 이리저리 맡겨지며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중 어떤 한 지인은 먼로랑 집에 같이 있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매일 그녀에게 푼돈을 쥐어주고는 영화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로는 밤낮으로 영화관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작디작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스크린 속 배우들은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게 보였으며 또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12살의 마릴린 먼로는 그레이스의 이모였던 아나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는데 아나 할머니는 뜻밖에도 먼로를 매우 예뻐했고 덕분에 처음으로 장기간 함께 살게 됩니다. 아나 할머니는 먼로를 학교에 다니게 해줬고 매주 함께 교회도 다녔죠. 그러나 3년 후 노안으로 몸이 안 좋아진 아나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법상 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었죠. 먼로는 또다시 고아원에 가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고아원에 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짝사랑했던 고등학교 연극부 선배 제임스와 16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학비를 대줄 할머니가 없었기에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제임스는 군대에 입대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은 전쟁 특수 상황이었고 미국의 가난한 여성들은 대부분 군수 물자를 만드는 일을 했죠. 혼자 남은 18살의 마릴린 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될 사람은 어떻게든 된다고 공장에서 일하는 도중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릴린 먼로가 일하던 군수공장에 홍보용 사진을 찍으러 부대에 사진작가가 왔는데 노동자들을 촬영하던 중 자신의 카메라에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으며 미소를 짓는 마릴린 먼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원래 벽에 붙여놓는 야한 사진에 등장하는 핀업걸을 찍는 작가였고 먼로의 미소에서 묘한 섹시함을 발견하죠. 그는 곧장 먼로에게 자신의 사진 모델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마릴린 먼로는 이 사진작가와 함께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녀의 누드 사진은 아주 잘 팔렸습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공장을 그만두고 19살부터 본격적으로 남성 잡지에 실리는 핀업걸 모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그때부터 에이전시의 제안으로 본래의 진한 갈색 머리를 옅은 금발로 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마릴린 먼로는 20세기 폭스라는 영화사에서 스크린 테스트를 받고 수습 배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 그녀는 연기와 노래, 춤을 배웠고 또 이때 마릴린 먼로라는 새로운 예명을 만들었죠. 마릴린 먼로의 먼로는 어머니의 성이었고 마릴린은 당시 유명했던 브로드웨이 스타 마릴린 밀러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 동안 영화사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따로 잡지 모델 일을 계속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태평양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내가 누드 사진을 찍고 배우를 하겠다며 날뛰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남편 제임스와 이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곧 폭스 영화사에서는 그녀가 연기를 하기에는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마릴린 먼로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사비를 들여 연기 스쿨을 다니면서 연기를 계속 배웠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밀어줄 소속사가 없었기에 스스로 인맥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할리우드의 온갖 파티에 다니며 눈도장을 찍었고 또 철판을 깔고 프로듀서들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며 가십 기사를 쓰는 기자들과 친구가 되었죠. 물론 당시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관행이기도 했듯이 영향력 있는 남성 손님들에게 몸로비를 했습니다. 몸로비의 대상 중에는 당시 유명 프로듀서가 있었고 그의 도움으로 22살에 저예산 뮤지컬 숙녀들의 합창에서 생애 첫 주연을 맡게 되죠. 그리고 곧 유명 에이전시인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의 부사장과 깊은 관계가 되며 계약을 하게 되고 활발한 배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연으로 출연한 이구의 모든 것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고 느와르 장르의 아스팔트 정글도 흥행하며 마릴린 먼로는 점차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갑니다. 그리고 깊은 관계였던 부사장의 도움으로 예전에 재능이 없다며 그녀를 내쫓았던 영화사 20세기 폭스와 정식으로 다시 계약을 맺게 되죠. 그것도 7년의 장기 계약을요. 그리고 폭스사의 코미디 영화 As Young As You Feel, 러브 네스트, Let's Make It Legal 3편의 영화에 백치미를 지닌 코믹한 금발미녀 역할로 연이어 출연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일주일에 수천 통의 팬레터를 받게 되었고 6.25 전쟁 당시 미군 장병들의 선호도 투표에서 1위인 미스 치즈케이크로 선정되었으며 할리우드 기자협회에서는 그녀를 최고의 신인 박스오피스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인기와 함께 그녀의 누드 스캔들이 퍼지게 됩니다. 이전에 그녀가 촬영했던 달력 누드 화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죠. 보통의 일반적인 여배우들이었다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조용히 사라졌을 테지만 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한 태도로 나는 당시 무척 가난했고 연기를 배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드 사진을 찍어서 돈을 벌었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라고 스캔들을 쿨하게 인정했죠. 당당한 그녀의 태도, 그리고 누드 사진을 통해 드러난 누구보다 야무진 몸매로 그녀는 최고의 주목을 받는 섹시 스타로 더욱 급부상하게 됩니다. 1952년 26살의 먼로는 할리우드 최고의 잇걸로도 선정되었죠. 1953년은 마릴린 먼로가 라이징 스타에서 세계적인 톱스타로 거듭난 해입니다. 그녀는 느와르 장르의 나이아가라라는 대형 영화에서 남편을 죽이려는 판무파탈의 아내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먼로는 검은색 아치형 눈썹에 창백한 피부, 짙고 긴 눈, 각진 입술, 진한 레드 컬러의 립스틱 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릴린 먼로의 메이크업을 처음으로 하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녀가 양쪽 골반과 엉덩이를 크게 흔들며 걸음을 걷는 30초 롱샷은 먼로 워크라 불리며 지금까지도 그녀의 유명한 장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같은 해 두 번째로 개봉한 풍자 뮤지컬 코미디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마릴린 먼로의 금발 백치미 캐릭터를 만들어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엄청나게 히트를 쳐서 마릴린 먼로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되었으며 또 영화 속 뮤지컬 장면의 큰 인기로 여성 패션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며 당시까지만 해도 주로 남성 팬 중심이었던 먼로는 이 영화로 여성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게 됩니다. 같은 해 세 번째 개봉작인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방법에서는 역시 부자와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는 백치미 금발미녀 캐릭터로 출연합니다. 섹시하면서도 동시에 귀여운 먼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영화죠. 이 영화도 역시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이제 마릴린 먼로는 폭스사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대표 배우가 되었죠. 그러나 그녀는 폭스사와 신인 시절 맺었던 7년 장기 계약에 묶인 몸이었고 그녀가 출연한 영화가 아무리 히트를 쳐도 그에 걸맞은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신인과 다름없는 보수를 받았고 출연작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죠.
마릴린 먼로는 이제 성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할들을 맡기를 원했지만 영화사에서는 이것을 매우 싫어했고 또 그녀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영화사가 또다시 백치미 금발미녀 역으로 뮤지컬 코미디 영화의 촬영을 강제로 밀어붙이자 결국 마릴린 먼로는 촬영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폭스사는 그녀를 정직 처리했고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내보냈죠. 먼로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총인맥을 동원해 유명 변호사들과 친한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보였죠. 그리고 이때 마릴린 먼로는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존재라 불리는 조 디마지오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수천 명의 관중들이 모인 앞에서 결혼식을 열었고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간 도중 6.25 전쟁 중인 한국에 방문해 미국 주둔기지를 돌며 위문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미국 시민들에게 마릴린 먼로는 호감형 이미지로 변신하게 됐고 이러한 그녀의 행보는 폭스사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무기가 되었죠. 결국 마릴린 먼로는 폭스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을 통해 그녀는 단독 제작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보너스 10만 달러 그리고 7년 만의 외출이라는 영화의 주연 배역을 따내게 되었죠. 그러나 한국에 방문하여 위문 공연을 한 먼로의 이 행동은 두 번째 남편 조 디마지오와의 결혼 생활에 있어 불화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신혼여행을 왔는데 자신을 일본에 버려두고 혼자 한국으로 가서 미군들 앞에서 속옷을 보이며 군인들의 눈요깃거리가 되는 아내를 보고 참기가 힘들긴 했을 겁니다. 게다가 조 디마지오는 전형적인 이탈리아계의 가부장적 성향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그는 부부싸움을 할 때면 상습적으로 먼로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냥 손찌검 수준이 아니라 야구 배트까지 들고 폭행하기도 했죠. 마릴린 먼로는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결혼생활 내내 여러 남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멍을 감추기 위해 짙은 화장을 하고 다녔죠. 결국 이 둘은 결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조 디마지오는 사실 진심으로 마릴린 먼로를 사랑했었고 마릴린 먼로 생전에는 재혼을 했었지만 그녀가 죽고 나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그녀만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새 영화 7년 만의 외출은 우리가 흔히 마릴린 먼로 하면 떠오르는 장면, 바로 바람의 하얀 원피스가 휘날리는 그 장면이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먼로는 이웃집 유부남의 성적 환상인 위튼 여성 역을 맡았죠. 먼로의 나이 29살에 개봉한 이 영화는 그녀의 인생에서 상업적으로 손에 꼽히는 성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할리우드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가서 여성 배우 최초로 마릴린 먼로 프로덕션이라는 독립 프로덕션을 설립합니다. 그녀가 독립 프로덕션을 설립한 이유는 폭스사에서 물어오는 섹시한 금발의 백치미 역을 그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내 폭스사와 그녀는 1년간 법적 투쟁을 벌였으며 미디어에서는 먼로를 자신의 제작회사를 직접 설립한 멍청한 여배우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었고 독립 프로덕션을 설립한 후 액터스쿨을 다니며 꾸준히 폭넓은 연기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폭스사의 횡포로 그녀의 프로덕션에게 자금을 건네줄 투자자를 구할 수 없었죠. 결국 마릴린 먼로는 폭스사와 다시 한번 7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신 4편의 영화 제작비 지불과 감독 선택권, 그리고 폭스사에서 영화 한 편을 찍으면 자신의 독립 프로덕션에서도 영화를 한 편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마릴린 먼로의 승리라고 봐야 했죠. 미디어들은 금세 태도를 바꿔 그녀를 슬기로운 사업가라 칭했으며 그녀의 승리는 앞으로 할리우드에서 집단에 앞서는 개인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폭스사 소속으로 버스 정류장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한편 극작가 아서 밀러와 30살에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면서 그녀는 새 남편을 따라 유대교로 개종했죠. 그러나 아서 밀러와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3번의 결혼 동안 마릴린 먼로는 임신을 해도 계속 유산을 해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했죠. 32살에는 뜨거운 것이 좋아라는 영화에 출연합니다. 이 영화는 보수적인 사회였던 1950년대 당시에 여장남자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이었습니다. 영화의 퀄리티도 매우 좋아서 지금까지도 1950년대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꼽히고 있죠. 상업적으로도 성공하여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흥행작이 되었으며 그녀는 이 영화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35살에는 폭스사와 새로운 영화의 촬영에 들어갔지만 얼마 되지 않아 충농증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가 촬영을 연기하라고 했지만 폭스사는 무조건 강행하기를 원했고 먼로는 너무 아파서 제대로 연기를 할 수가 없었죠. 폭스사는 마릴린 먼로가 촬영을 하기 싫어서 아픈 척 속이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며 일방적으로 촬영을 진행시켰습니다.
한성격하는 마릴린 먼로는 참지 않았죠. 촬영을 펑크내고 당시 내연관계였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생일 파티에 참석해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폭스사는 먼로를 해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그리고 엄청난 미디어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은 결국 헤어질 수 없는 공생관계였고 나중에는 화해하게 됩니다. 참고로 마릴린 먼로가 존 F 케네디와 내연관계였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며 먼로는 그 외에도 과학자 아인슈타인, 가수 시네트라와 이브 몽탕,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와의 연문설도 있었습니다. 1962년 8월 주치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릴린 먼로는 방 침대에서 나체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향년 36살, 사인은 수면제로 쓰이는 급성 바르비투르산 과다 복용, 그리고 주로 안락사 용도로 쓰이는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와 펜토바르비탈도 혈액에서 검출되었죠. 물론 그녀는 당시 여타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그랬듯이 심각한 알코올과 약물 중독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평소보다 약물을 많이 복용해서 사망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그녀의 죽음에 아직까지도 의심의 시선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그녀의 위장 속에서는 어떠한 약물의 캡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싣고 갔던 구급대원은 일반적인 약물 과다복용자와 달리 구토도 없었고 입에서 아무런 약물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죠. 무엇보다 사망 당시 그녀의 엉덩이에는 큰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녀의 항문에 약물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암살했다는 루머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그녀가 죽기 직전인 오후 8시경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그녀의 자택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웃들의 증언이 여러 명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을 당시 존 F 케네디는 먼로에게 이별을 통보했었고 먼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고 하죠. 때문에 존 F 케네디가 FBI를 통해 아니면 마피아를 고용해서 먼로를 죽였다는 루머가 있으며 또 존 F 케네디가 아니라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죽였다는 루머,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남편과 먼로의 사이를 알고 암살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모든 의혹들이 케네디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금발의 백치미 컨셉으로 할리우드를 뒤흔들었던 인물. 그러나 어릴 적 성폭행을 당했던 일, 누드 사진을 찍었던 일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할리우드 남성 제작자들의 괴롭힘에 대해 대놓고 비판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 당시 관행적이었던 대형 영화사의 악덕 횡포를 고발하고 여성 배우 최초로 독립 프로덕션을 설립했던 인물. 보수적이고 차별적이었던 당대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진취적인 사고를 지녔던 당대 최고의 섹시스타 마릴린 먼로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